경우는 내 마음은 우울한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점차로 신체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감염성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돼요. 특히 이런 분들 가운데 꽉 취한 것 같은데 왜 친구들 만나서 놀면 좋아지고 상사를 만나면 취하고 이런 분 많잖아요. 이분도 너무 오랜 시간 긴장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깊은 우울증에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네. 감염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로 좀 나타나나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양상들이 이제 건강 염려의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데 자꾸 몸은 아프니까 이게 자기가 우울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또 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잠을 자려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전부 긴장이 풀려야 돼요. 근데 낮에 있던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 방금 말씀드린 소화기도 이상이 생기고 늘 긴장하고 사니 피곤하죠. 이런 것도 많이 오고 다른 걸 해도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긴장이 풀리고 우울이 좋아지고 저건 그냥 감염인데 문제는 그러나 술 기운이 떨어질 때 좀 더 긴장이 올라가고 마음이 불편해. 그럼 또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성격이 바뀌느냐? 뭐 근본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은 짜증이 좀 늘고 이런 것들이 숨겨진 우울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규 교수님, 어떤 그 특정 직업군에서 이런 감염 우울증이 더 좀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성향이 있나요? 미국이나 유럽 같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곳보다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 국가에서 감염 우울증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직업적으로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숨겨야 되는 감정 노동자들, 감염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텔레마케터, 그러니까 전화 통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 호텔 관리자,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뭐 네일 아티스트, 중독 치료사, 그다음에 창업 컨설턴트, 주유원, 이런 분들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울하다라고 말을 잘 못하고 이것을 숨기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 무기력감, 소화불량, 그리고 아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가슴이나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 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우울증과 연관된 세로토닌, 이게 작용하는 그런 신경계 분포가 위장관 계통에 몰려있기 때문에 원인 모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위장관에 병이 생기고 내가 신체 증상이 있다. 그런 분들은 꼭 우울증과 관련된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KBS